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금 전문가로 알려진 오시아드의 박주영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소금의 효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지난 인터뷰 반응이 진짜 뜨거웠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금을 왜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금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 소금은 다들 지금 먹고 있으니까 소금을 왜 먹어야 되는지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짠맛 때문에, 요리에 짠맛 때문에 먹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 필요해서 먹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외에 나트륨 이외에 수많은 미네랄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물을 먹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우리가 소금을 먹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소금하면은 소금에 대한 어떤 정의가 바닷물을 이렇게 졸이면은 이제 만들어지는 고체, 이걸 이제 소금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서양학자들이 이제 소금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나트륨이 제일 많네. 그럼 나트륨이 소금이고 나트륨이 짠맛이 나니까 소금은 나트륨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에서 나트륨 이외의 것들은 다 불순물 취급해서 빼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좀 나타났어요. 물론 제조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염화나트륨만 소금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정제염 같은 경우인데 99% NaCl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금을 먹는 이유가 짠맛 때문에도 먹지만은 나트륨 때문에도 먹지만은 수많은 미네랄 때문에 먹는데 그 미네랄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소금을 진짜 먹어야 되는 이유는 짠맛과 나트륨도 있지만 미네랄 때문이다. 그리고 이 미네랄과 함께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은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소금을 매일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네랄 소금이 일반 소금과 다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미네랄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다들 미네랄 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네랄 소금이라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입된 천일염 같은 경우에 염도가 97%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표기사항은 미네랄 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트륨도 미네랄이기 때문에 미네랄 소금이라는 게 맞죠. 그건 우리가 보통 미네랄 소금이라고 하면은 나트륨을 제외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칼륨이나 아연이나 망간이나 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미네랄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제대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소금이 미네랄 소금이냐 아니냐가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 먹고 있는 소금은 대부분이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요. 천일염 미네랄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천일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염전에서 소금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보통 보름, 20일 이렇게 걸립니다. 바닷물이 들어와서 소금이 되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한번 그 과정을 쭉 추적해서 우리가 보자고요. 바다에 물이 볼 상태로 지나오게 되면은 볼에 흙성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소금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침전지라는 곳에다 물을 가둬둡니다. 그러면 이제 볼 성분이나 진흙 성분 이런 것이 다 가라앉겠죠. 그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그게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서 조금씩 농축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결정지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죠. 소금을 이렇게 긁어서 모으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까지 올 때 되면은 염도가 한 26% 이 정도 됩니다. 바닷물은 이제 3.4% 염도를 갖고 있죠. 그리고 서해 바닷물은 한 2.8% 정도 돼요. 바닷물에 따라서 이 농도가 조금씩 다른데 3.4가 26까지 되는 과정이 보름이 걸린다는 거죠. 매일매일 농축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결정을 시켜서 거기서 NaCl이 가라앉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우리가 끄집어냅니다. 그걸 우리가 소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보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 마지막 결정지에 오기 전까지 수많은 미네랄이 이미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NaCl을 건져나고 남은 바닥에 깔려있는 물은 우리가 그냥 다 버립니다. 그럼 물속에는 아직도 결정화되지 않은 수많은 미네랄이 녹아있겠죠. 그걸 우리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건져 올린 소금마저도 우리가 또 간수 뺀다고 해서 또 빼버리죠. 간수라는 게 뭐냐? 마그네슘이 주성분인 액체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조금 묻어있는 것마저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NaCl이 대부분이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가지고다가 먹고 있는 거예요. 정제염은 더 심하게 빼는 거고 천일염 그나마 조금 덜 빼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미네랄 소금이라고 하는 소금이 아닌 거죠. 미네랄 소금이라고 하면 바닷물 속에는 우리가 80가지 90가지 미네랄이 다 녹아 있다고 하는데 이걸 다 살려서 만들어져야지만 진짜 미네랄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소금을 지금까지 못 만들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맛 때문에 그래요. 그 간수 성분이라고 하는 마그네슘 성분은 쓴맛이 나요. 그러니까 얘가 쓴맛이 나는 게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음식에 써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 뺀 소금이 우리가 맛있다 깔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쓴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죠. 얘가 들어가면 미네랄이 들어가는데 맛이 써버리니까 얘를 못 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 마그네슘이 다 들어가면서도 쓰지 않게 만들어 놓은 소금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소금은 진짜 미네랄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챙겨서 먹으면은 미네랄 섭취도 되고 나트륨 섭취도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물도 먹어서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소금을 진짜 미네랄 소금이라고 그런 소금을 챙겨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소금물을 먹고 살이 빠진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소금 섭취가 어떻게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제 작용 기전이 궁금합니다. 소금을 먹고 살이 빠지는 사람도 있고 살이 찌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양쪽 케이스들을 다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강남에 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만났더니까 이 소금 진짜 기적의 소금이다. 왜요? 그랬더니까 자기가 2달 좀 반 정도에 체중이 8kg를 쪘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소원은 뭐냐면 키가 76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60kg밖에 안 돼요. 남자분인데. 그러니까 평생의 소원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됐는데 이 소금을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었다니까 2달 만에 살이 이제 붙은 거죠. 밥맛도 좋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까 생각할 정상 체중으로 돌아온 거야. 70한 1인가 이 정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 이건 진짜 기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한 3개월 정도 만에 10kg가 살이 빠진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살이 쪄가지고 진짜 고민을 했던 분인데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럼 이 기전이 어떻게 되느냐? 소금이라는 게 아겠지만 나트륨도 있지만 미네랄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 미네랄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것도 있고 소금이라는 게 제대로 먹으면 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해서 우리가 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배출을 잘 해줘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을 잘 배출해주고 붓기도 빼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쌓여있던 내장 지방도 빠져나가는 거고 독소도 빠져나가는 거고 아까 했지만 장에 있던 것도 장 청소도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빠져나가고 반면에 지금까지는 그냥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미네랄 소금을 섭취를 통해서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가 돼서 몸에 가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살이 찌는 분은 계시는 거고 살이 빠지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살이 빠져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살이 많이 쪄서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득식이면은 어떤 분은 한 1, 2kg에서부터 해서 10kg, 15kg까지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잠 잘 자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게 바깥에 나가도 활동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가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상으로 가는 길을 몸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빠지는 사람과 찌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찐 사람이 더 찌는 게 아니고 찐 사람은 빠지고 마른 사람은 살이 정상으로 돌아가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 기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먹게 되면 이제 포만감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사량도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먹는 양도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는 것도 있고 제일 많은 것들은 변비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여자분들 같은 그런 게 있는데 특히나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가 변비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그 마그네슘 성분이 바닷물에는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마그네슘의 쓴맛 때문에 소금에 못 집어넣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소금을 챙겨 드시게 되면은 변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몸에 이제 내장에 쌓여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건강이 되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이런 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미네랄 소금 섭취한 고객분들의 후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감량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주 집에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참 우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제 좀 뭔가 이게 기분이 우울하고 슬프고 뭔가 안타깝고 이런 상황이 번져지는데 제가 제일 최근에 들었던 이게 참 보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어머님 분이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이 소금 진짜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소금을 사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딸에게 이제 주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사가지고 따님한테 주소를 주면서 따님 주소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얼마 지났다가 이제 따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엄마가 친정 어머님께서 안 사주셔도 되고 자기가 이제 사겠다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게 된 이유를. 이 여자분은 근래 보기 드물게 자녀를 5명이나 가지신 분이에요. 자녀가 5년인데 이제 막내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네. 갓난아기인가 봐요. 그런데 이 갓난아기가 변비에 걸렸대요. 갓난아기인데. 그냥 병원에 데려가도 이거 뭐 방법이 없네요. 갓난아기가 약도 처방을 함부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뭐 가족들이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애가 변비에 걸렸으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마르고 뭐 피부도 이상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야, 내가 이 소금을 먹었다니까 미네랄 소금 먹었다니까 효과가 있더라. 네가 좀 먹어봐라. 그래서 엄마가 이 소금을 물에 타서 먹기 시작했더니 아기의 변비가 해결된 거예요. 이분은 모유를 먹였던 분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먹었던 게 모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아기의 변비 문제가 해결되면서 애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잘 먹고 그러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포동포동하고 이렇게 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기 같은 건 말을 못 하잖아요. 갓난아기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약도 함부로 먹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엄마가 먹은 걸 통해 가지고 모유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돼서 이렇게 건강을 찾게 돼서 그래서 온 가족이 완전히 뭐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참 보람이 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어떤 한 분은 며칠 전에 이제 바로 전화가 왔는데 어떤 어머님인데 저희 보고 뭐 특이한 뭐 제품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요. 소금물을 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까 본인이 뭐 이제 이거 소금을 먹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니까 혈관 나이가 뭐 20대로 나왔대요. 60대인가 그런데.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딸도 피부지가 안 좋았고 이랬는데 뭐 가렵고 긁었는데 그것도 해결됐어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안 먹는데요. 아들한테 아무리 권해도 아들이 안 먹으니까 아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뭐 이제 뭐 밥에다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드시게 하라도 그것만은 안 될 것 같아. 뭔가 또 뭘 해서 뭐 어떤 다른 특별한 약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온 집안이 갖고 있던 어떤 질환들이 해결돼서 온 집안이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 걸 변한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간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 그런데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삶이 달라지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뇨가 해갖고 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네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챙겨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시중에 미네랄 약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들이 특정한 미네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뭐 철분, 뭐 칼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바다에는 이제 그 미네랄이 다 녹아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들어있는 살린 소금을 만들어서 먹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보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금물이 염증, 노폐물 배출, 해독에 작용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소금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이제 있죠. 물의 역할이 있고 소금의 역할, 미네랄의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금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쭉 돌아다니면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 지단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갈 때의 액체는 다 소금물로 나갑니다. 땀도 소금물이고 눈물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소변도 그렇고 다 이게 소금물로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배출되도록 우리 몸을 설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갈 때 소금이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쌓여있던 독소를 같이 끌고 나가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소변이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거죠. 소변에서 우리 몸에 쌓였던 것들 다 모아가지고 배출할 때 그 배출을 해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소금이라는 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뭐 살균이라든가 항상성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소금이라는 게 하죠. 우리 몸의 0.9%인데 이 0.9%가 안 썩고 세균에서 안전한 상태로 우리 몸에 돌아다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이제 나트륨과 미네랄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것은 몸에서 발생 수많은 독소나 찌꺼기들 다 끌고 모아가지고 땀으로 배출될 거부터 시작해서 피부로 나갈 거, 소변 나갈 거 다 모아가지고 이제 배출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해독에 바로 이 소금이라는 게 작용한다는 이제 정설이 이제 굳혀지게 된 거죠.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이제 해독하고 관련된 기관은 이제 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금은 뭐 간이 뭐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소금하고 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간의 역할은 뭐냐면은 해독 역할과
영양 물질의 저장 역할을 하는 게 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쌓이면 지방간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이라는 거는 해도 우리가 술을 많이 먹으면 간에 사잖아요. 그러니까 간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 나온 게 그래서 독소들이 들어가면 다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해주고 과잉으로 된 영양 물질은 다 간에다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나가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해독을 했다 이거죠. 그럼 그 찌꺼기들은 부산물들이나 이런 것들 다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소금 물이 모아서 신장을 위해서 다 배출하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간에다 해독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소금이 간에 있는 나쁜 물질 빼가지고 가는데 소금이 역할을 하는 개념이 되고 지방이 쌓인다 이런 물질도 다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 소금 물이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의 건강은 소금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독소의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 소금물이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소금물을 적절하게 챙겨 먹는 것 자체가 간도 건강하게 해주는 거고 우리 몸의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소금의 독소 배출 역할도 있지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호체계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다 미네랄이 해요.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우리가 죽어버리게 되는데 그 전해질 규정을 맞춰주는 게 바로 이제 미네랄의 전기 힘이 이온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짜게 먹으면 간에 안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간 건강에 소금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죠. 간에 물론 이제 뭐 지나치게 짜게 먹는 것 자체는 모든 게 지나치면 다 안 좋지만은 그 소금이라는 게 있어줘야지만 간에서 발생한 독소나 이런 폐기물들을 배출을 하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챙겨 먹어야지만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간은 해독 작용을 하는데 그게도 수많은 미네랄이 다 연동돼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과 미네랄이 관련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80가지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미네랄들이 각각의 기관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챙겨 먹는 게 간 건강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박물이 붓기를 빼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소금물을 마셨을 때도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촬영장에 오기 전에 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70대 되는 여성분인데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으니까 고칼륨 혈증이 나왔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먹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가 소금을 적게 먹고 채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채라든가 곡식에는 칼륨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왔으면은 문제는 모든 미네랄은 들어와서 쌓여 있으면 안 돼요. 칼슘 같은 경우는 뼈를 만드는 구성물질인데 그런 데는 조금 있지만은 나머지 미네랄은 들어왔다가 다 나가야 돼요. 안 나가고 쌓여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중금속에 중독이 됐다든가 수은 중독 이런 중독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몸에 들어왔는데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칼륨이라는 애들이 나가려 그러면은 나트륨이 있어야지 나가요. 칼륨 빼려면. 반면에 나트륨을 빼려 그러면 칼륨이라는 애가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야식으로 뭐 라면 같은 걸 먹었다라고 할 때 안 붓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 그 라면 같은 데다가 야채를 많이 넣어. 특히나 호박 같은 경우가 칼륨이 많기 때문에 그걸 넣어가지고 끓여 먹으면은 붓는 부분이 방지가 되는 거죠. 얘가 나트륨이 물을 붙잡고 안에 있는 걸 방지해서 그 나트륨을 모아가지고 빼주기 때문에 균형이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산모들이 부었을 때 늙은 호박을 삶아 먹인다 이런 이유가 붓기 빼는데도 붓기를 붓는다는 거는 나트륨이 물을 잡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칼륨이 섭취돼야 되고 반대로 칼륨 빼려고 그러면 나트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네랄 소금을 먹을 때 그 균형 있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먹는 지금까지 소금은 그냥 나트륨만 됐다 들어있는 소금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네. 칼륨도 적절하게 들어있으면은 이 균형이 잡혀서 들어가서 같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네랄 소금 갖고는 실험한 것들이 쥐를 갖고 실험한 거였는데 하루에 소금 나트륨 얼마 먹었을 때 소변 양이 나오는 거 비교를 해봤더니까 일반 순수 정지염 99%짜리 나트륨 소금 먹으면은 나트륨이 한 반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으면 먹은 나트륨이 거의 99%가 다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선순환이 일어나 나가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특정 미네랄이 많은 소금만을 먹어서는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미네랄과 나트륨 균형을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리튬이 치매와 관련해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리튬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소금을 섭취하는 것도 실제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이 발표가 기존에 어떤 치매 약의 개발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모든 치매 약들은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걸린 사람을 낫게 하는 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약들의 문제가 뭐냐면 고혈압 약, 당뇨병 약이 치료약이 아니에요. 고혈압 약 먹으면 고혈압이 낫는 경우가 없고 당뇨병 약 먹어서 당뇨가 나은 경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행 속도를 늦추는 개념인데. 근데 이 리튬을 먹였더니까 쥐를 갖고 실험했는데 치매에 걸리게 한 쥐를 먹였더니까 정상 쥐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치매 약하고는 다른 개념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이런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물론 이제 사람과 하는 경우는 임상실험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겠지만은 근데 문제는 바닷물 속에도 리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튬 하면 리튬 배터리에서 우리가 배터리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바닷물 속에 있는 리튬을 추출해서 배터리를 만들자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바닷물 속에 있는 건 우리가 먹어서 몸에 흡수가 되는 이온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만들어 먹으면 우리 몸에 당연히 들어오죠.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 이런 질문을 해봐요. 칼슘이 제일 많은 생선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칼슘이 제일 많은 생선 뭐냐 물으면 대부분 다 멸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멸치가 과연 칼슘이 많을까? 멸치하고 고등어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많을까?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왜 칼슘이 많으냐? 멸치는 뼈채 먹어서 그래요. 칼슘, 고등어는 다 뼈를 다 발라내고 살만 갖고 기준을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멸치는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멸치 큰 것들은 다 머리 떼고 뼈 빼고 이렇게 해서 먹고 그냥 국물 내는 데만 이렇게 쓰는데 멸치에서 칼슘을 섭취하려고 하면 뼈채 그냥 아작아작 씹어서 먹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 분해되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가 돼야 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뼈의 고등어를 못 먹는 이유는 그게 먹는 것도 불편하고 걸리기도 하고 몸에 들어가서 잘 녹아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흡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들은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소금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 몸에 먹으면 다 제대로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리튬 미네랄에 들어있는 소금의 섭취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저희 소금을 먹은 분들 중에서 파킨슨병에 걸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먹고 이게 뭔가 좋아지셨나 봐요. 그랬더니까 사도의 8천까지 해가지고 그 집안에 적을 때 한 30명 정도가 저희 소금을 이렇게 드시게 됐던 것 같아요. 막 선물 다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 리튬 미네랄은 제가 볼 때는 치매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증명이 되려고 그러면은 뭔가 앞으로 많은 실험과 연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저희 소금 드신 분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죽염하고 천일염이 좋은 소금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 소금들이 꼭 좋은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천일염, 죽염, 좋은 소금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 우리가 전 세계에 이제 소금이 1년에 한 2억 5천만 톤 정도가 생산이 돼서 소비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천일염이 아니고 암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일염입니다. 그러니까 암염이 한 50% 이상 좀 되는 것 같고 천일염이 한 30% 좀 이제 넘고 그다음에 호수라든가 이런 호수염도 있고 호수에서 이제 올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해는 밑에는 다 소금이에요. 소금 바다인 거죠. 미국에는 솔트레이크 시티 이런 도시도 있을 정도로 이제 소금 호수 도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금 호수가 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페루나 이런 데 가면 유니 사막 이런 것도 다 소금 호수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캐치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것들이 한 10% 내외 이렇게 돼서 이렇게 소금이 우리가 생산해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씁니다. 그걸 먹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도로에서 우리 여름에 제설제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화학공업용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는 거죠. 근데 천일염이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오래 했지만 우리나라의 천일염은 역사가 오래된 소금이 아니에요. 100년이 조금 넘은 거죠. 1909년에 1908년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일본이 이제 대륙 침략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면서 이제 대륙 침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이라는 게 이제 병사들도 먹게 되고
그다음에 화학 공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해서 한국에 와서 소금을 있나 없나 수출해 갈 게 없나 해보니까 소금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는 자염이라고 해서 솥에다 끓여서 만드는 소금이 우리나라의 주 소금이었어요.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죠. 솥에다 끓여갖고 만드는 거 이 우리나라도 쓰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청일전쟁에서 뺏은 대만, 타이완에 가보니까 염전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다 해가지고 그 염전 시설을 한국에다 이식한 거게 한국의 천일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천일염 처음 한국에다 갖다가 이식을 시켰더니까 소비자들이 뭐 엄청나게 반발해요. 이 뭐 이런 뭐 소금이 있냐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바닥에서 소금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지저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맛이 쓴맛이 나요. 무지 쓴 거예요. 뭐 이런 소금이 있냐. 근데 이제 일본이 밀어붙이고 이제 값이 싸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먹기 시작하면서 또 그때부터 요령이 생긴 거예요. 아, 이 쓴맛이 나는 거는 몇 년 동안 쌓아두면 간수가 빠지면은 쓴맛이 제거된다. 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간수 뺀다는 게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간수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통된 게 우리나라의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그러고 이제 시대는 지나왔는데 해방이 되고 이제 소금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거 식용으로 못하게 법으로 바꿨어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식용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걸 식용으로 해야 됩니까? 천일염이 다 안 돼. 이거 못 보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일본에서 가져온 정지염 제조 기술이었어요. 이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깨끗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NaCl 99%짜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정지염이 이제 이온 교환만 도입을 된 거고 또 하나는 천일염을 다시 물에 녹여가지고 물을 더러운 걸 불에 뜨는 게 아니라 다 제거한 다음에 다시 끓여갖고 소금을 만들어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꽃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꽃소금 만들어서 이걸 식용으로 해라. 그때 그러면서 이제 수입 천일염도 들어와서 섞어가지고 세척을 해서 다시 끓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꽃소금을 식용으로 하고 정지염하고 이 두 가지만 식용으로 우리나라는 법을 바꿨어요. 그랬더니까 이제 천일염 업자들이 이게 식용으로 안 가고 그냥 절임용으로밖에 못 쓰니까 이제 팔로도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그 이제 기술이 발달 그때부터 다시 이제 장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염전 바닥에서 장판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장판을 깔게 흙볼 성분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제 깨끗해졌다 조금은. 그래서 이걸 이제 식용으로 바꿔달라라고 운동을 이제 펼쳐가지고 그게 이제 식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장판이라는 게 비닐 제품인데 이게 햇볕과 소금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부식이 되는 건도 있고 뭐 바래는 것도 있고 떨어져 나가는 게다 보니까 환경 호르몬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거 환경 호르몬 이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행로가 다시 나눠져요. 하나는 바닥을 그럼 타일로 까자 도자기. 타일로 까는 쪽으로 가고 또 한쪽은 옛날 흙바닥으로 돌아가자 전통 방식을. 그래서 토판염이라는 게 다시 나오는 개념이 되고 그다음에 타일염이 이제 지금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천일염의 문제인데 천일염한 게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이 많은 소실이 일어나고 역시 그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간수 빼다 보니까 미네랄이 다 제거돼서 NaCl이 거의 대부분의 소금이 천일염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소금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근데 뭐 값도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겸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주겸은 왜 등장했냐? 주겸 만드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천일염이 다른 자기들이 봤던 문제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지저분한 게 조금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미네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9번을 지지고 뽑고 해서 하면은 미네랄이 증가하고 나쁜 불순물도 태워 없애니까 더 깨끗한 소금이 될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주겸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것도 일견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맹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게 뻘 성분 이런 게 조금 들어가서 뭐 지저분한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불순물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태워서 없앨 수도 있겠죠. 하지만 9번을 굽는 과정에는 더 많은 게 들어가요. 대나무를 갖고 9번을 태우면 그 재성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진흙을 갖고 막다 보니까 진흙 성분도 들어가고 송진가루도 집었는데 송진가루 성분도 들어가고 그 쇠로가 그게 1000도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다 녹아서 떨어가지 등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겸을 갖다가 물에 녹이면 밑에 가라앉는 불순물들이 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졌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퀘스천이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미네랄이 증가했다는 측면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어폐가 있어요. 미네랄은 하느님이 아닌 이상 못 만들어요. 칼슘을 만드는 기술은 없어요. 금을 만드는 기술은 없잖아요. 열을 가한다고 생기는 물질은 없다라는 거죠. 원소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뭐 변화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열을 가한다고 생긴 미네랄, 열을 가한다고 미네랄이 생기는 일은 없다. 그럼 뭐 미네랄이 그 증가했다라는 게 뭐냐? 증가한 게 일부 있고 많은 부분은 줄어들어요. 증가한 건 뭐냐? 아까 전 대나무 성분도 들어가 이렇게 들어갔으니 거기서 나오는 미네랄의 첨가는 있을 수는 있는데 열을 가하기 때문에 생긴 미네랄은 없다. 그런 면에서는 죽염도 나름대로 좀 한계를 갖고 있죠. 물론 9번을 지지고 뽑는 과정에서 무슨 신비한 힘이 들어갔는지는 그건 저는 과학적으로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많은 분들 드시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가치가 의미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 소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용융소금이라는 게 요즘 또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용융소금은 죽염하고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방식이에요. 죽염은 거기다가 온갖 그 대나무도 뜯고 이거 온갖 거 집어넣잖아요. 용융은 아무것도 안 넣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순수하게 NaCl만 남겨놓은 소금이 용융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순수파예요. 순수한 NaCl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독소나 이런 것들을 빼가지고 나갈 것이다라는 게 순수 소금을 제외하는 용융소금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뭐 들어보면은 바닷물 속에는 애초에 그 미네랄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바닷물로 만들어진 소금에는 이게 별로 없다. 그리고 그 소금은 무기물이기 때문에 흡수도 잘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다 문제는 기존의 소금들은 그런 미네랄이 별로 없는 게 맞아요. 하지만 미네랄이 제대로 든 소금도 있어요. 그 또 하나는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 무기물일 때 흡수가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나트륨은 무기물입니까? 유기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나트륨 분명하게 무기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나트륨 흡수가 되고 다른 건 흡수가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흡수는 이온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죽의 껍질도 칼슘이지만은 그 우리가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이유는 이온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닷물 속에 제대로 녹아 있는 그 미네랄은 다 이온화가 돼 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금으로 만들어도 다시 녹이면 다 이온화가 돼서 흡수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금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운 소금, 꽃소금, 맛소금 등도 서로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죽염의 용융소금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구운 소금을 사람들은 구운 소금을 왜 만들었을까? 멀쩡한 천일염을 갖다가 구운 소금을 왜 만들었을까? 천일염이 나와서 구운 소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전까지는 자염 얘기할 때는 구운 소금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이 구운 소금을 왜 구웠을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보관성 때문에 그래요. 천일염이라는 거를 가져다가 뭐 옛날에는 우리가 요즘처럼 밀폐 용기라든가 뭐 이런 게 되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가만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관했는데 갖다 놓으니까 이게 여름에 내가 습기가 많아지면 물이 줄줄줄 흘러내려요. 보관에 문제가 있는 지저분한 거예요. 갖고 다니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꼈지만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맛도 나고 지저분하고 보관성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때 나온 게 구운 소금이에요. 소금을 굽게 되면은 그 마그네슘이라는 게 물을 빨아당기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관성이 좋아지고 맛도 나름대로 좀 좋아지는 특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운 소금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꽃소금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꽃소금이라는 게 뭐냐면 천일염 우리가 식용으로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천일염 안 먹고 뭘 먹어요? 얘기할 때 꽃소금을 먹어라. 꽃소금이 뭐냐? 천일염을 갖다가 물에 다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끓여서 만든 소금이 꽃소금이고 제제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끓였다 제자가. 그러니까 꽃소금은 입자들이 천일염하고 입자가 달라요. 되게 작아요. 작고 되게 곱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좀 나름 깨끗하고. 그러니까 한번 세척을 나오고 불순물 제거하고 다시 끓여서 만든 소금이 꽃소금이고 제제염이다. 그러면은 맛소금은 뭐냐? 이 소금이라는 게 짠맛이 있고 그래갖고 요리에다 주로 쓰는데 여기에다가 MSG를 첨가하면은 요리에 훨씬 편하지 않겠냐 해서 나온 게 맛소금이에요. MSG를 첨가한 게 맛소금. 그러니까 미온 비상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짠맛에 또 있고 요리의 맛도 살려주니까 맛소금을 이제 요리하는 데는 많이 쓰죠. 그러니까 맛소금은 MSG가 첨가된 거, 꽃소금은 천일염을 갖다가 다시 녹여서 다시 끓인 거, 구운 거는 구운 거, 죽염은 아까 전에 9번 치지고 볶아한 거, 용융소금은 순수하게 만들어진 거. 이렇게 이제 소금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간 소금을 연구한 전문가가 꼽은 최고의 소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금 회사를 2002년도에 회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뭐 기술도 가지고 오고 국가 해수부나 이런 국가기관하고 소금 만드는 기술도 연구를 하고 국내의 염전, 소금 공장,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공장들도 유럽과 이런 데 일본에 있는 공장들도 두루 가보면서 소금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소금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법에는 이게 소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을 졸여갖고 만들었는데 이게 소금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그 전까지 소금의 기준은 나트륨이 얼마 이상이 돼. 나트륨이 소금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많아야지만 소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인삼 제품, 홍삼 제품 보면은 뭐 사폰이 얼마 이상 들어있어야지 인정,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소금은 나트륨이 있는 거 나트륨이 많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정제염 같은 경우에 99%가 1등급, 94%는 95% 되면 4등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수가 가격이 달라요. 그런 식으로 나트륨을 갖고 소금 기준으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많을수록 좋은 거. 근데 제가 만든 소금은 나트륨이 적고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칼륨 이런 게 많아서 미네랄 함량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 기준에 안 맞아서 소금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팔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바꾸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해수부하고 식약청, 산업자원부, 뭐 국회, 지금 국회 하는 걸 보면은 법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 법을 바꾸고 식약청 얼마나 깎아낸데요. 식약청 고시를 몇 개를 바꿔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게 출시가 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소금의 염도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소금은 이제 염도가 75%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뭐 95%, 뭐 99%도 있고 천일염은 80 이상이라고 하지만 천일염도 사실은 수분이 한 10% 넘기 때문에 실제 미네랄 함량도 별로 안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미네랄 함량이 제대로 있고 수분 함량은 0.03% 수분 함량 줄여버리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함량들은 한 20% 이상으로 높여가지고 이거 먹어도 우리가 일상적인 필요한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륨 같은 것이 섭취가 가능하도록 만든 소금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미네랄이 들어가게 되면 원래는 써서 못 먹는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그네슘 그렇게 들어가면 원래 써서 못 먹는 거예요. 마그네슘이라는 게 조금만 들어가도 써요. 근데 그걸 다 살려놓고도 쓰지 않게 만들어놓은 기술이 적용돼서 이제 그런 소금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고 건강을 먹을 수 있는 소금들이 이제 탄생을 한 거죠. 우리가 뭐 소금의 용도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좀 음식 배추 절일 때도 쓰는 게 있는 거고, 그죠? 도로에 까는 소금도 있는 거,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소금들이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가 미네랄을 좀 챙겨 먹기 위한 소금이라면은 진짜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네랄 소금, 제가 만든 소금 이것도 챙겨 먹는 게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트에서도 미네랄 소금을 파나요? 마트에서는 미네랄 소금이라고 하는 소금들은 미네랄 이름 붙여진 소금은 팔지만 미네랄이 진짜 들어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마트에 가보면은 마트 소금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백화점 가면은 이제 구색 갖추기 경우로 세계 다양한 소금 있죠. 마트 가보면은 천일염, 까깨전 그리고 꽃소금 두 종류만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하면 맛소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브라든가 후추 첨가한 소금이 있고, 그게 이제 마트 소금은 다예요. 물론 이제 천일염도 어떤 소금이냐. 천일염도 이제 뭐 부대 들어가지고 20kg, 10kg 이렇게 된 거는 있는 반면에 3kg, 5kg짜리들은 이런 것들은 다 세척을 해서 나온 소금이고 세척 안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고 뭐 구분을 해서 구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용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절인 용도로 쓰려면 그런 거 갖다 쓰셔야 되는 거고 뭐 된장고추 갖다 담글 때도 뭐 그런 거 갖고 쓸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게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용도에 따라서 구입할 거냐. 그거 맞춰가지고 구입하면 되는데 우리가 미네랄이라는 측면에서는 마트에 있는 소금들을 갖고는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트에 파는 소금 중에서 그나마 나은 것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마트에 가면은 천일염이 있잖아요. 천일염인데 요즘 세척을 다 해가지고 깔끔하게 나와지니까 쓴맛도 제거되고 물론 미네랄 측면에서는 별로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음식이나 요리해 먹는 데는 아주 적합한 소금들이 천일염을 쓰시면 돼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꽃소금도 쓰셔도 되고. 맛소금은 아까 했지만은 편리하게 MSG가 맛을 좀 높이게 해도 그렇게 쓸 수 있는 용도니까 그렇게 맞춰 쓰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식품의 어떤 기준들이 나름대로 까다로워서 건강상에 다 도움이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용도에 따라 맞춰서 구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중국산 소금을 사면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이제 천일염을 많은 곳에서 생산합니다. 우리나라도 생산하고 중국도 있고. 근데 일본은 이제 천일염을 거의 없어요. 천일염 없는 일본은 이제 여름에 무지 습해요. 태풍도 무지 많이 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한 20개 정도가 일본을 거쳐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그다음에 갯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곳인데 이제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뭐 다른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천일염을 쓰는데 근데 중국의 천일염은 우리나라 염전하고는 좀 구조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염전에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의 두께가 보통 한 1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국 소구 염전에 가면은 이게 호수예요. 호수라는 게 넓다라는 뜻도 있지만 깊다라는 뜻도 있어요. 한 1m씩 돼요. 그럼 여기다가 바닷물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1cm가 마르는 데는 뭐 얼마 안 걸리겠지만 1m가 마르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몇 달이 걸리면 또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소금이 쌓이면 다시 물을 집어넣게 해서 소금이 어느 정도 높이로 쌓이기 때문에 불도저나 이런 걸 통해서 기계화 장치를 통해서 이제 소금을 걷어서 수확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소금은 이제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뭐냐. 6개월 걸려서 만들었다 치자 이거죠. 6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서해 바다 하면 이제 미세먼지 황사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그 황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바다에 뭐 있다 보니 들어가는 거, 바다에 있는 물고기부터 시작해 이런 것도 그냥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걔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정화되는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굵기도 제각각이에요. 먼저 가라앉아 굵고 있는 사람, 나중에 가라앉은 애, 뭐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입자도 제각각, 성분도 제각각, 측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중국에서 이거 식용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옛날에 천일염 식용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도 이걸 식용으로 못하게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식용이 되느냐? 이걸 가져다가 세척을 다 하고 채를 쳐서 균일 구분을 한 다음에 그다 요오드라는 미네랄을 첨가를 해서 만들어진 소금을 식용소금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지켜요. 왜? 그렇게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비용이 들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냥 바다에서 그냥 건진 걸 갖고 유통을 시킨단 말이죠. 지금은 뭐 중국도 단속이 심하니까 좀 많이 줄어드네.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한 80%가 이걸 안 거친대요. 그게 또 싸니까 우리나라에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염전에다 포대가리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그냥 유통이 되다 보니까 천일염 샀더니까 이게 김치를 물르게 했네. 뭐 맛이 이상하네. 쓴맛이 나네. 이런 얘기들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등히 단속을 하고 있고 사실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천일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싸다는 이유가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뭐 호주, 멕시코, 뭐 인도, 뭐 베트남 곳곳에서 다 들어오는데 그런 데서 들어오는 천일염은 우리나라 또 천일염은 또 달라요. 호주나 멕시코나 이런 데 들어오는 소금 보면 순도가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 그건 다 세척을 해서 들어와요. 그래야지 식용으로 규정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우리가 제일 많이 소금 수입하는 나라가 호주, 멕시코 쪽인데 그 나라는 뭐예요? 사막이잖아요. 사막이에요. 비도 안 오고 땅값도 싸고 얼마나 소금 만들기 좋겠어요. 우리나라 같이 비도 오고 여름이 되면 뭐 그러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곳에서 소금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금이다 보니까 그걸 식용으로 안 돼요. 식용을 하려면 그걸 다 세척을 해서 선별을 다 해가지고 오는 게 이제 식용소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반면에 이렇게 중국산은 이제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산 소금을 직접적으로 사서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은 속아서 사는 경우도 가끔씩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걸 잘 구별해서 드시면은 좋은 소금을 선택해서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효과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뭐 아침 일어나면 뭐 시원한 냉수 한 컵 먹는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요즘 아침 일어나면 소금물 한 잔 먹는 걸 다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아침을 깨우는 거죠. 아침에 우리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네랄이 쫙 들어가면서 미네랄이 몸에 쫙 퍼져나가면 이제 아침을 깨우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식전 포만감을 나름대로 이제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한 준비 작업도 되지만, 물과 소금이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음식물에 해당되는 것이 좀 들어왔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아침에 식사량도 좀 조절되고, 식사도 나름대로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균형 미네랄과 수분이 섭취가 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우리 몸이 이제
깨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토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자고 있지만 세포들은 움직인단 말이죠. 활동을 하죠. 그래서 몸에서 각종 발생한 독소제 이런 걸 다 이제 끌고 모아서 이제 소변들을 배출해야 되겠죠. 물론 대변 나갈 거는 배출이 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그런 배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역할을 이제 소금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을 해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을 한 잔은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 인터뷰 때 자기 전 소금물 한 잔을 섭취했을 때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말씀해 주셨던 게 반응이 좋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제 소금을 먹고 어떤 자기 전에 이제 소금을 먹죠. 자기 전에 뭐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이제 소금물을 한 잔 드시는 게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전립선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야간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을 이제 못 자는 거죠. 중간에 자꾸 깨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소금물을 한 잔을 이제 먹고 자면 사람들이 자기 전에 물을 먹고 자면은 화장실 더 자주 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요. 근데 자기 전에 우리가 소금물을 한 잔 먹으면은 우리 몸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이제 물이 충분하게 들어왔네. 걱정 없어. 우리 몸에서 밤새도록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밥을 제대로 먹고 자면은 중간에 야식 먹을 생각이 없어지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물을 제대로 안 먹고 자면 몸엔 계속 갈증이라는 게 있어서 물 생각, 몸은 우리는 생각이 안 하지만은 몸은 계속 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가야 되는 이유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몸이 물 생각을 안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물과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은 몸이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접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으로 가는 횟수들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미네랄 소금에는 아까 마그네슘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수면 효과가 커져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게 된다는 거예요. 신경 안정을 시켜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을 잘 자게 되고 밤새도 우리 몸에서 세포가 일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물과 미네랄을 공급해 주니까 세포들도 일하기가 원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도 가뿐해지고 화장실도 적게 갔으니까 잠도 깊은 잠을 자게 되고 마그네슘 효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이 우리 몸의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고 많은 분들이 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잠들기 전에 물을 마시면 야간뇨가 늘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이제 기본 적정한 양의 수분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몸이 불안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갈증을 느꼈을 때만 물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갈증을 느꼈다는 하는 얘기는 이미 부족한 상태를 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 그 전에 아마 이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에 우리가 물을 한 잔 먹어야 되면 물이 채워지니까 우리 몸이 이제 안심을 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기 위한 재료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물에 대한 걸 잊어버려요. 소금에.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자면은 자꾸 뭔가 먹고 싶고 속이 허전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냉장고 열어봤다가 하는 이유가 뭔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을 적당한 양을 먹게 되면은 물이 들어왔네, 채워졌네, 그럼 내 물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 이제 소변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지면 자꾸 몸은 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게 내 보내는 거 이게 부족한 거 아니냐 또 내 보내가지고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자꾸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을 누는 거는 물이 남아서가 아니고 물이 부족하니까 내 보내서 우리 몸에다 자꾸 물이 부족한 신호를 주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제대로 들어줘야지만 소변 보는 게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뭐 아주 많이 먹을 필요가 없지만 한 컵 정도를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그게 밤에 필요한 물의 양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가는 횟수를 확실히 줄어들고 건강하게 수면을 잘 수가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게 달라져요. 충분한 수면 되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또 미네랄 보충이라는 측면이에요. 우리가 밤에 세포도 일할 때도 미네랄이 결국 필요하고 장이 일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금물 섭취 후에 숙면을 통해 몸이 변하셨다는 후기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잔다는 게 무지 중요해요. 우리 진짜 잠 못 자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불면증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수면제를 먹으면 되겠지만 그 평생 약을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미네랄 소금이 특히나 마그네슘이 제대로 들어있는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게 되면은 일단 수면에 대한 질이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아까 물을 먹게 되면은 아까 야간호 때문에 깨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월등하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약이 아니고 천연물질인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아주 잘 자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만 먹는다고 뭐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뭐 낮에 잠자는 거 줄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건강상이 좀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소금을 먹고 있는 분들이 수만 명이 이제 그 얘기를 전해 주는 바에 의하면 수면의 질이 진짜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야간요에 시달리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밤에 깊은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물을 챙겨 드시면은 그런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하루에 한 번만 소금물을 마시겠다면 아침과 잠들기 전 둘 중에 어떤 시간대를 더 권하시나요? 글쎄요, 그럼 뭐 저렇게 딱 나눠갖고 이렇게 먹어보지는 않아서, 하루에 이제 소금물의 양은, 소금물을 한 1리터 정도 이렇게 먹는 거를 제가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물에 대한 게 사람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루에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의 양은 3리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건 의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3리터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리터를 먹으라 그러면 못 먹어요. 근데 물론 저도 하루에 한 4리터까지 먹은 적이 있어요. 그냥 아주 힘든 일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땀을 무지 많이 흘렸을 때 그때는 거의 한 4리터까지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물 3리터 먹으라면 저는 못 먹어요. 그리고 3리터를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몸이 3리터가 필요한 건 맞지만은 우리는 하루에 먹는 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밥도 먹잖아요. 고기도 먹고 반찬도 먹잖아요. 이게 다 물이에요. 우리가 단백질, 고기, 탄수화물, 지방 이게 고기인 것 같고 지방인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다 물이에요. 우리가 식물이 영양물질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그걸 먹고 사는데 식물은 영양물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뿌리에서 뽑아올린 물하고 H2하고 공기 중에서 빨아올린 CO2하고 햇빛의 에너지하고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CO2하고 물에 결합된 게 단백질이고 탄수화물이 지방이에요. 그게 물론 질소라는 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몸에서 들어가서 이 다 분해되면은 마지막에 가면 물하고 다시 CO2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면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거고 물은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분이 들어가게 되면 에너지와 CO2와 수분으로 바뀌어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수분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금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면 그냥 맹물도 먹고 음료도 먹잖아요. 그렇게 먹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금물로는 한 1리터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게 생각이고 그렇게 먹는 게 제가 볼 때 제일 편하게 마음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드시고 있고 물론 뭐 2리터 고집해서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뭐 고집해서 드시는 건 드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물론 부득이하게 뭐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게 아침을 하루 시작해 주는 게 일단 제일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먹을 수 있으면은 뭐 저는 그래서 수시로 먹는 걸 권해요. 1리터 정도 만들어서 수시로 먹고 나눠서 뭐 컵으로 먹으면 이제 나눠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눠 먹으면 되겠죠. 그렇게 드시면 되고. 그래서 컵에는 한 1g 정도 타서 드시고 500에는 한 3g 정도 타서 드시면은 적정하게 먹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금물을 하루에 1리터씩 마시는 걸 권장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물 2리터 마시기보다 소금물 500ml 마시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소금물 500을 마시는 게 효과적이냐면 그렇다고 500만 먹고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은 다 충족이 안 되니까 결국은 뭐 먹어야 돼. 1리터 어떤 식으로든 먹어야지 충족이 되겠죠. 물을 안 먹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뼈 마른 사람들이 주로 물을 이렇게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을 안 드시고 배출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별로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충분한 양의 물을 먹고 충분한 양의 배출을 하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돌아가야지만 우리 몸의 독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빠져나가고 대사도 원활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물은 1리터 정도의 소금물을 드시는 게 좋겠다. 물론 소금물은 500ml만 먹어도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어떤 분은 뭐 2리터씩 소금물 타서 먹는 분도 있고 근데 기준적으로는 그 정도를 먹고 자기 몸에 맞춰서 먹어야 되겠죠. 그럼 자기는 음식을 아주 짜게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 먹는 양을 줄여도 돼요. 뭐 억지로 뭐 음식에도 짜게 먹고 이쪽도 짜게 많이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잉을 먹는 거는 권장할 만한 사항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소금을 가장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그냥 수시로 일상적으로 먹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시세끼 이제 밥을 먹고 반찬을 먹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오전에는 짜게 먹고 오후에는 싱겁게 먹고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먹는 간이 일정화된 것처럼 우리가 소금물도 적당한 농도를 타서 하루 종일 수시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드시면은 그게 들어가서 보충이 돼서 나간다.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면서 야, 이거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이거 밤에 먹어야 돼. 이렇게 걱정하는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소금물도 그냥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필요할 때, 물론 갈증이 느끼기 전부터 이렇게 세상 내가 하루에 이 정도 양을 먹는다라 정해놓고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러면 물론 운동하거나 이럴 경우는 좀 더 드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운동하러 갈 때도 물 하나 소금을 타서 가시고 등산 갔나 그러면 그게 타서 올라가시면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차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커피를 마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뭐 커피를 하루에 뭐 한 잔 정도는 이렇게 먹어요. 차도 뭐 어딘데 뭐 사람 만나러 가면 차를 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차에 유효 성분들이 있지만은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뭐 카페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빼준다라는 개념이죠.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다가 소금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나갈 때 독소나 이런 배출이 나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맛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미네랄이라는 부분들을 이 차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 같은 경우는 보면 비타민이나 뭐 이런 들의 개념의 영양물질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도 보충이 되기 때문에 맛도 좋아지고 그런 측면에서 차를 마실 때 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드시는 거. 그다음에 커피 마실 때도 넣어서 요즘 소금 커피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근데 그 소금 커피들도 유행하고 있지만 그 소금에 커피에 들어가는 소금들은 미네랄은 별로 없는 소금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소금 커피 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저희 소금 갖고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맛에서는 아주 월등한 점수를 받았는데 결국 채택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그분이 쓰는 소금은 색깔이 있는 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이렇게 커피에 어떤 이 거품위에 이렇게 색이 올라가면은 좀 이뻐 보이는데 저희 소금은 하얀색이다 보니까 그 별로 이뻐 보이지 않는다고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위에다 이렇게 뿌려갖고 이렇게 거품 위에다 소금 뿌려갖고 드시면은 이게 들어갈 때 짠맛 때문에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같은데 차에도 소금을 넣어 드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 것도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숙련 끓여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소금을 좀 넣어가지고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차 한 잔에 소금은 어느 정도 넣는 게 적당할까요? 뭐 차에 이제 양의 부분이 있겠죠. 근데 차잔은 그렇게 크지를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제가 볼 때는 1g 이하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1g까지는 뭐 넣어도 되는데 그 이상이 넣으면 되면 이제 차를 소금이 이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러 테스트에 어떤 차에 따라 다른데 어떤 차에는 차를 마시는 이유는 차의 향이 있잖아요. 근데 미네랄 소금이 어떤 경우는 향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향을 확 살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향에 따라 좀 다른데 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향을 이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조절해서 드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에 이제 소금과 같이 섞어 마시면 좋은 것이 있다고요? 차에 뭐 소금과 같이 섞어 먹는 거보다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게 많잖아요. 꿀이라든가 뭐 생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레몬티도 맞고 생강차도 있고 뭐 대추차 뭐 여러 가지 차들이 많이 있는데 꿀물도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할 때 소금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서는 다들 미네랄이라는 부분들이 부족하거든요.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뭐 비타민유 섭취가 이제 주 성분이기 때문에 이 미네랄 부분이라는 것 보충이 되면은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훨씬 플러스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뇨작용에 오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 넣을 때 차를 마실 때도 소금을 넣어서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어떻게 드시는지 실제 루틴을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정확하게 뭐 정해진 게 없어요.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이게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채워가지고 완전히 이제 고복하고 있고, 요것도 따라가지고 먹었는데, 제 차에 가면 물병이 이제 여러 병이 있죠.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면 이제 소금물 한 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옆에다 넣고 이제 수시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거의 한 병 이상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운전할 경우에는 좀 더 먹는 것 같아요. 그 오후에 이제 한 병 정도가 소모가 되고 자기 전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갈 때 제가 한 10시쯤 돼갖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자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책을 본다든가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한 11시쯤에 이게 부터 이제 자는데 10시쯤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한 잔을 타서 이제 마시고 자기 전까지 그걸 다 마시고 이제 잠을 잡니다. 물론 저 나름대로 이제 터득한 거예요. 이게 뭐 표준한 거 아닌데 그렇게 먹고 있고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십니다. 저는 저 전화번호가 되게 오픈이 돼 있어요. 저 전화번호 온 사방이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요. 죽염 드시는 분, 용융수금 드시는 별 사람들이 다 전화를 해서 뭐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한테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먹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먹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비슷하게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먹는 분도 있어요. 소금의 양도 저는 500에다 3g 정도를 이제 권장 양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그다가 0.9%꼭 맞춰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더 많이 넣어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0.9% 탔다니까 좀 짠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서 그렇게는 먹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국의 염도가 0.5 정도 됐거든요. 국의 염도가. 그 정도 염도를 갖는 게 제일 적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9 정도 되면 아주 쪼르던 찌개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정도 농도로 가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맞춰서 우리는 무리 없이 드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하루를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영양제를 통해서 미네랄 섭취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영양제와 소금을 통한 미네랄 섭취를 비교한다면요? 영양제의 주성분은 뭘까? 영양제도 뭐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영양제는 뭐 이제 비타민도 있고 단백질 관련 부분이 많죠. 요즘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알부민 뭐부터 여러 가지 그것도 다 단백질 종류의 개념들이고 그다음에 뭐 이게 짐승들 그러니까 뭐 녹용이라든가 뭐 흑염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영양 이런 개념들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변형이에요. 그런 영양제들이 대부분이. 우리가 뭐 이상한 특이한 성분이 하죠. 그건 다 어떤 단백질의 변형이고, 탄수화물의 당의 변형인 거고, 지방의 변형인 거죠. 뭐 불포화 지방산이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다 지방의 이제 계열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영양이 부족해서 그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요즘은 다들 먹는 거에 대한 구애를 안 받잖아요. 살이 쪄서 걱정하는 세상인데, 이분이 뭐 단백질이 부족해서 지방이 부족해서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문제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다 가는 골다공증, 칼슘이라는 미네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아까 치매 얘기했지만은 치매는 리튬과 관련이 있다는 리튬이라는 게 우리가 정신병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이에요. 오래전부터 그 치료제를 썼단 말이죠. 우리가 배터리 말고 있는 그런 거죠.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없으면은 정자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정력하고 문제가 연결이 되는 거고 마그네슘 오존 심혈관 질환부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트륨이 없으면 우리 몸의 전해질 규정이 다 깨지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미네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양제라는 부분들이 대부분은 간이라는 것에 부담을 줘요. 그러니까 간이 역할이 뭐냐면 독소의 분해와 영양물질의 저장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과잉으로 되면 다 간에 가서 다 부담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양물질들 중에 이상하게 변형이 되다가 이 독소화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간에 가서 또 부담을 주는 것. 해독작용해야 되고 간에 가서 저장해야 되고 간에 가서 분해해야 돼.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양제는 뭐 필요하면 드셔야 되겠죠. 나이 드시면 영양이 부족하니까 드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가는 고기 드시고 잘 챙겨 드시면 그런 것들은 되는데 그 미네랄 부족 때문에 병원 오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홀로 계시는 독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면
저나트륨 혈증, 저나트륨증, 이런 분 되게 많다는 거예요. 혼자 드시는 게 제대로 안 챙겨 먹어서 그러는 개념이에요. 그런 분들은 영양제 갖다 먹여봐야 미네랄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는 나이 드셨으면은 미네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 먹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미네랄도 영양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양제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양제가 너무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홈쇼핑 채널 보면은 어떤 때는 막 크릴 오일이 안 먹으면 세상이 망할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뭐 했다가 또 다 없어져요. 어떤 경우 오메가3 왕창 하다가 또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의 변형 물질들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특화된 게 만들어진 몸에 가서 영양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영양 물질이라고 하면은 미네랄이라는 데 좀 관점을 가지고 전환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우리가 간이라는 것에 부담도 줄어들고 그러면 비만 이런 것도 연결이 안 되고 건강에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과도한 영양제 섭취가 간에 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금은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가진 않나요? 소금은 일단 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소금은 간에 가서 물 작용하는 애가 아니니까. 근데 신장하고는 이제 관련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게 소금이나 그것도 아니에요.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당뇨예요, 당뇨. 그리고 우리 몸에 독소 물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당뇨라는 게 뭐냐면 혈액 속에 당 물질이 많은 거잖아요. 혈액 속에. 이게 빨리 소모가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혈관을 계속 따라 도는 거예요. 이게 당이라는 건 미네랄은 이온이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무지 작아요. 근데 당 분자가 되면 입자 크기가 되게 커요. 근데 우리 몸에 마지막에 혈관이 대동맥, 정맥을 지나간 마지막에 가면 모세혈관, 미세혈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는 무지 가늘단 말이죠. 그걸 당 분자가 통과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당 분자들이 이게 소모가 안 돼 계속 돌다 보면 얘들끼리 뭉쳐가지고 커지게 되는 애들이 생겨요. 그런 애들이 가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신장은 거름망이잖아요. 그 망에 가서 그걸 막아버리면서 이 신장 세포들을 이 사고체 이런 걸 죽게 만들어서 그게 신장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독소 물질이 쌓여가지고 망가지는 게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장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영양물질이나 미네랄을 걸러서 재사용할 거나 배출할 거냐 결정하는 데가 신장이란 말이죠. 신장이 다 망가져서 이 기능이 줄어들었는데 소금도 걸러야 되고 미네랄도 걸러야 돼 이러다 보면 부하가 걸리니까 사람들이 소금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망가지는 원인을 만들어내는 소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망가졌을 때 얘를 처리해야 되는데 얘를 처리할 능력이 떨어진 데가 얘가 소금이 좀 많아지면 얘가 부하가 걸릴 거다라고 생각해서 얘를 줄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망가뜨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소금을 아무리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소금을 그렇게 먹을 수가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금을 입에다 왕창 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토해요. 그리고 적당한 아주 고농도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설사가 나서 다 나가요. 몸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비건에 이런 거죠. 바다에서 표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배고파 죽는 게 아니라 갈증으로 죽어요. 바다에 표류하면 사방이 물인데 갈증으로 죽는다. 목말라서 죽는다. 왜 그러냐? 바닷물은 3.4%란 말이죠. 우리 몸은 0.9%예요. 그럼 바닷물을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이 있으니까 먹었다고 치자요. 그 몸에 쭉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4와 0.9% 사이에 막이 있잖아요. 장막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3.4% 속에 있는 물이 0.9%쪽으로 가줘야지 우리가 흡수가 되는데 이게 3.4%가 진하니까 0.9% 속에 있는 물이 진한 쪽으로 빨리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은 더 심한 갈증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죽는 개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런 균형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신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신장의 역할이라는 게 그 마지막에 가서 걸러줄 걸 말까 그 결정해서 역할이 하기 때문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신장이 다 망가져 있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얘가 소금이 와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부담이 걸리니까 소금을 먹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또 소금을 안 먹으면 또 안 돼요. 근데 너무나 또 그 걱정을 해가지고 소금을 전혀 안 먹다 보니까 더 문제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신장 이 환자도 소금물은 먹어야 돼요. 근데 양을 줄여야 되겠죠. 줄여야 돼. 그러니까 신장이 처리 용량을 이제 오버하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금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애도 아니고 간을 망가뜨리는 애도 아니다. 근데 어쨌든 망가졌을 때
얘 가서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금물은 뭐 많이 먹는다 문제 그리고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알겠지만은 신장이 제대로 걸러줘가지고 제대로 나가게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게 그 소금물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평소에 잘 먹어서 당뇨가 와도 그런 걸 제대로 평소에 잘 해버리면 신장이 망가지는 걸 상당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걸 챙겨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게 소금물이라는 게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그 소금이 어떤 소금이냐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소금이 다 똑같은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 다 다르단 말이죠. 뭐가 다르냐? 깨끗함이 다르고 미네랄 함량이 달라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소금을 사실 때 그게 성분표를 보시면 제일 좋은데 대부분의 회사는 성분표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저희 회사 것만 유일하게 성분표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성분표가 공개가 안 돼 있고 그냥 미네랄 소금이라고 붙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합성 소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일염에다가 다른 데서 추출한 어떤 미네랄 첨가해서 만들어진 소금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미네랄 규정이라는 게 맞춰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바다에 미네랄이 100% 살아있는 소금을 선택해서 드시는 게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왕이면 깨끗하면서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챙겨서 머리 타서 이렇게 드시면 도움이 되겠다. 좋다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자기 몸에 맞춰서 자기 몸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가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